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등산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이 등산에 딱 제격인 그런 날씨예요. 그래요? 날씨도 온화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아가지고 그래요? 예, 산 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좋아하시면은 산 추천 하나만 해주시죠. 요즘 갈 만한 산이요. 이제는 꽃 피니까. 예. 사실 꽃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산이 어딘가요? 꽃동산 어디예요? 꽃동산. 어디요? 사실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경주의 금산도 되게 좋고요. 금산. 남해 금산이나 네. 아니면 경주의 남산도 있는데 벚꽃이 되게 예쁘게 펴서 이럴 때는 이제 지방 산행을 보통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남부지방인 꽃이 더 많이 맞아요. 일찍 피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산들 가는 걸 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취준생 때 한창 떨어지니까 계속 실패를 겪으니까 뭔가 네. 성취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등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그 성공의 기쁨과 짜릿함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산 좋아하시는군요. 예. 반갑네요. 많은 이 취준생 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등산 한번 가시면서 힘을 좀 그렇죠.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은희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독치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독치사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상담은 물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플라이트대님이 독치사 카페 게시판에 남자 승무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플라이트대님의 글입니다. 남자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합격 사례나 자기소개서, 스펙 등 다양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변에 남자 승무원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서 정보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남자 승무원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잡다방 사연분은 승무원을 하고 싶으신데 정보가 좀 적어가지고 막막하신 것 같아요. 스펙 정보를 뭐 구체적으로 적진 않으셨지만 남자 승무원에 대해서 은희쌤이 알려주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이 남자 승무원들을 어느 정도로 채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 주변에 승무원 꿈꾸는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이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남승무원분들을 볼 기회도 잘 없고 그리고 승무원 하면 이렇게 딱 여승무원 그 유니폼 입은 딱 그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보통 90%가 여성분들이시죠. 승무원 어. 준비하시는 준비생들 중에선. 근데 남승무원분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항공사에서 남승무원들을 뽑는 규모가 좀 되게 상이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이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은 그래도 조금 많이 뽑는 편인 게 전체 비중 중에서 한 20% 정도는 남승무원을 뽑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언급해주신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50명을 뽑건 뭐 80명을 뽑건 100명을 뽑건 남승무원들은 10%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명 많아봤자 적으면 한두 명. 네,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금호는 조금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예. 이제 합병을 올해 안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채용은 아시아나가 상반기 예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가능성은 진짜 한두 명 뽑으니까 살짝은 희박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LCC,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는 한두 명 뽑고 남승무원을 이제 대한항공은 20%는 뽑지만 그래도 좀 적은 편이잖아요. 왜냐면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그럼 1년에 대한항공만 노리면 2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CC,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그래도 남승무원의 채용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물론 대한항공이랑은 비슷하긴 한데 뭐 티웨이나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경우는 남승무원을 그래도 10%는 넘게, 뭐 많게는 한동안은 뭐 30%까지 뽑았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LCC 중에서도 좀 탄탄한 진에어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까지는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저는 이 남자 승무원을 적게 뽑는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보통 비행기를 타면은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신데 20% 아니면 뭐 한두 명 이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좀 네. 놀라운데요. 이게 그래서 저비용항공사는 조금 많이 뽑는 편이어서 20-30%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잘 안 나가는 거죠. 아. 남승무원분들은 이제 입사를 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다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남승무원이 좀 좋은 게 기업에서 약간 관리자급으로 생각을 하고 뽑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있어서 좀 진급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LCC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같이 말씀을 해보면 네. 이게 에어프레미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항공사예요? 처음 들어봐요. 신규 신생항공사인데 음. 승준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핫해요. 왜냐면 저비용 항공사인데 좌석이 되게 크고 네.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항공사 특성이에요. 아하. 그리고 장거리를 갑니다. 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장거리 노선이라고 했을 때 파리를 저비용 항공사인데 넓은 좌석으로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 파리도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우와. 아직은 취향을 하지 않는데 그런 계획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LA를 지금 갑니다. 아, LA도 네. 가요? 네, 저비용 항공사인데. 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그 경영진들이 사무실 본사가 위워크에 있어요. 공유 오피스. 그 네. 스타트업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항공사랑은 조금 다른 좀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의 느낌이어서 굉장히 조직 문화도 좋고 기업 분위기도 좋고 성장 가능성도 있어서 에어프레미아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도 남승무원을 꽤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등등 에어부산, 뭐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뭐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까지 되게 많아요. 다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선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진에어랑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진에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정적인 항공사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항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네. 그리고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프레미아 이렇게 일단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사연자분께서 꼭 한번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자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스펙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 친구는 스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 채용 공고 보면 네. 여승무원분들은 이제 뭐 토익이 마지노선이 550, 60, 600 이상이다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 편차가 좀 커요. 왜냐면 아. 항공운항과 졸업한 친구들은 네. 토익이 조금 낮아도 대신에 21살이지 않습니까? 파릇파릇하겠다. 그쵸. 네. 예. 그래서 뭐 토익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항공 승무원이 하는 교육도 다 받고 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600점대도 가능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대졸 취업자들 네.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하면 이제 700 이상은 넘기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진짜 안정권이라고 하면 800 이상은 넘기는 게 안정권인 건데 남승무원분들은 거기에서 플러스 100을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100이요? 네, 그래서 최소 700 이상은 넘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대졸자 경우에는 사실 800 이상이 넘으시거나 만약에 토익이 없으시면 뭐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 했을 때 AL은 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남승무원들은 보는 게 어학 말고는 특별히 많은 스펙을 보지 않아요. 오. 네, 그래서 전공을 보는 것도 아니죠. 네. 학력을 크게 보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학만 잘하면 붙을 수 있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스펙적인 요소는 다른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준비할 게 많진 않다. 다만 뭐 서비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소서에 녹여내기에는 필요하겠고 네. 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뭐 내가 아예 뭐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다. 이런 것들도 항공사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남승무원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리자 역할을 좀 생각하고 뽑다 보니까 조직 생활도 조금 해봤고 또 좋은 기업에 있다 온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잘 할 테니 좀 선호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뽑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어학 성적 외에도 보통 그 여자 승무원 친구들이 지원하는 나이대가 막 21살 아까 말씀하셨고 맞아요. 네. 최종 마지노선 나이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또 항공사마다 달라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승무원 나이를 많이 안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대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은 나이를 별로 안 보는 편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항공사 중에서도 제일
최고 대빵은 이제 대한항공이다 보니 어. 여기도 우리는 나이를 안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승무원들은 32살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오. 남승무원분들은 34살에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가연은 아직 늦지 않았다. 아, 늦지 않았죠. 네. 늦지 않았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뭐 아이가 있으신 분도 실제로 합격했던 사례도 있고요. 오. 네, 나이가 뭐 32, 셋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뭐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또 이제 아시아나 네. 금호 계열은 나이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금호는 27. 가연아 늦었다. 아. 한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나이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사실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C 중에서는 특히 제주항공이 나이를 별로 안 보는 편이었는데 이번 채용에서는 조금 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금호 계열에 있으셨던 분이 이제 아시아나로 제주항공으로 넘어가시면서 예. 나이가 살짝 커트라인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말 마지노선 나이는 여자는 32, 남성분들은 34 정도인데 이것도 항공사마다 조금 다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어학 성적, 나이 이 두 그쵸. 개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네. 이어서 또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항공사들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예전에는 사실 되게 잘 됐잖아요. 네. 항공사가 장사가 잘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굉장히 많고 뽑는 규모도 굉장히 컸었어요. 아. 그래서 막 200명씩 뽑고 오. 저비용항공사도 기본적으로 100명 넘게 뽑고 그래서 이제 채용 풍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채용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많기는 한데 막 20명, 막 40명, 막 대한항공도 100명이 안 되게 뽑고 왜냐면은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인력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맞아, 코로나가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추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일단 서류에서 저비용항공사는 스펙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은 대한항공이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간 선호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때 이제 오래 일할 사람. 네. 적게 뽑아요. 적게 뽑는데 가능하면 이 적게 뽑는 인원들 중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있으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일할 사람.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너무 인재가 괜찮아 보이는데 21살이야. 근데 뭔가 되게 체력이 약해 보여. 얘는 오래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럼 그것도 이제 뭔가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스펙이 너무 좋아. 그러면 뭔가 이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좀 덜 보는 게 그 부분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하면 이직하기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선호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비스 역량 좋고 조직 생활 잘하고 체력 좋고 이거는 기본 옵션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취업 사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성행이 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천편일률적인 그 답안을 하는 걸 너무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취준생들이 이런 저 같은 사교육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답변 이런 얘기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진짜 솔직하게 말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오. 것 같아서 면접에서의 선호 인재상은 그냥 진짜 솔직한 사람을 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어렵죠. 역량과 더불어서 솔직한 사람이고 정말 이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진득함도 보여줘야 되고 그쵸. 다차원적인 고민이 지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수 뽑는 인원수가 좀 아쉬운데 음. 확실히 준비를 해야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형화된 면접을 되게 싫어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은 예를 들어 뭐 전공이 뭐 화학공학인데 왜 승무원해요? 왜 승무원 지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 지원자분 저는 화학공학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서비스를 할 때 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행복하진 않잖아요. 서비스를 할 때 일인데 돈 받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해서 또 취업도 잘 된다고 해서 화학공학 입학을 했는데 이게 전공이랑 일하는 부분과는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 선배님들이 해당 분야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제 성향상 오히려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양한 대외 활동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 만나고 서비스하고 좀 활달한 이런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성향은 승무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전공을 살리지 않고 그냥 승무원 지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도 되게 좋은 질문을 줍니다. 왜냐면 너무 솔직하게 딱 말을 했잖아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학점이 낮다. 그러면 솔직하게 공부 안 했다 얘기를 하시거나 해야지 막 제가 막 봉사활동도 하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라 진짜 답변 자체를 본인이 솔직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살짝 포장을 한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면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솔직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격 사유는 아니고 그쵸. 좀 더 이렇게 친근해 보일 수 있게 다가가는 게 좀 그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네. 친구들 중에서도 승무원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 네. 친구들이 요새 그 승객 수가 많아지는데 자기네들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얼른 신입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맞습니다. 요새 그 승무원들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급여도 높고 복지도 괜찮다. 항공권도 무료 맞아요. 혹은 할인이 들어간다. 맞아요.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맞아요. 일단 항공사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항공사 원픽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은 일단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승무원이 되면 여행을 그냥 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사실 승무원을 되게 네. 할 때 되게 지망을 했었던 건데 여행을 공짜로 간다니. 그쵸. 와. 그래서 저도 처음 비행할 때는 막 첫 비행이 런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막 체력도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대한항공 너무 좋은 기업이다. 네. 그냥 나 비행기 값 대신해서 일하는 느낌인데 여행도 보내주고 돈도 주고 정말 최고다 이랬는데 이게 정확히 1년 뒤에 돈을 왜 더 안 주지? 아, 스케줄을 왜 더 여유 있게 안 주지? 아. 너무 힘들다. 여행을 이렇게 돼요. 충분히 다니셨군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한 예. 달에 뭐 런던이랑 파리 이런 장거리를 대여섯 개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여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독을 풀릴 새도 없이 가야 되고 밤을 새야 되고 이게 스케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늘 승객처럼 여행하듯이 비행 스케줄을 소화하면 뭐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매력을 느끼세요. 일단 복지적인 부분으로 그냥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 건 여행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복지로 보면 일단 이게 그 제드라는 항공 그 직원 특가 할인 혜택이 있어요. 예. 부가세만 내는 겁니다. 부가세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을 간다. 그럼 예. 항공권이 250만 원이라고 쳐봐요. 예. 그럼 부가세가 뭐 25만 원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25만 원만 내는 거예요. 저 본인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가족들도요? 1촌 가족. 그래서 동생은 안 되고요. 아. 엄마, 아빠. 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뭐 그 자녀분들과 뭐 배우자분 요렇게 효도의 딱이네요. 효도의 딱이죠. 그런데 또 시부모님은 안 됩니다. 아. 장인 장모도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정말 좋죠. 아. 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게 자녀 좌석에 남아 있을 경우에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물론 이게 10분 대기조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되게 가치 있죠. 왜냐면 한 자리는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그러면 네. 이제 배우자분이랑 같이 여행도 정말 많이 가시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저도 써야 되나? 남승무원분을 만나시는 것도 그런 방법도 그쵸, 있네요. 그쵸.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가연 씨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승무원 그 채용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남승무원 하나만 딱 바라보기에는 올해 조금 사실 규모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플랜 B를 무조건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총 도합 올해 항공사에서 남승무원을 뽑는 비중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큰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직군에서 종사를 하셨다면 뭐 영업이라던가 영업 관리라던가 뭐 매장 관리직 같은 그런 서비스 역량이나 영업 역량을 필요로 하는 혹은 어학을 잘하신다면 그런 어학 역량을 조금 필요로 하는 직군들도 같이 지원을 해보셔야 올해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이제 3월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플랜 B까지 세워두셔야 한다라는 조언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다각도로 이제 철저하게 네. 준비를 해서 네.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 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였습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